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이었죠. 지난 1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털보 김어준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나타나서 느닷없이 한동훈 암살조를 언급해서 깜짝 놀라게 했던 사실 기억나시죠? 결국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털보 김어준의 그날 주장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생방송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자리를 만들어줬고, 또 이재명까지 나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시킨 데 대한 책임이나 문책, 사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민주당도 처음부터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고, 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감정 악화를 위해서 김어준의 가짜뉴스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우리야 어차피 김어준의 말이었고, 또 게다가 워낙 황당한 주장이라서 처음부터 가짜뉴스라고 했지만 좌파 지지자들에게는 음모론을 퍼뜨릴 좋은 먹잇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김어준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생방송으로 통해서 그야말로 살포를 했던 것입니다. 제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그 정도의 가짜뉴스를 태연하게 퍼뜨리는 김어준도 놀랍지만, 그런 가짜뉴스를 활용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감정을 악화시킨 민주당이 과연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굉장한 뉴스가 있는 것처럼 김어준을 긴급하게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생방송을 통해 떠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도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희가 어떤 인간인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은 당시 자신에 대한 계엄군 HID 암살조 투입, 한동훈 체포 후 사살,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의 체포 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신용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꾸며서 발표하고, 생화학 테러, 그리고 미군의 북한 폭격 유도설로 이어지는 일련의 엉성하기 짝이 없는 시나리오를 터뜨렸습니다. 김어준은 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만큼 정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또 본인 입으로도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몇 차례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입으로도 너무나 황당하고 소설 같은 이야기,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희는 생중계되는 국회 상임위장에서 20여 분간 혼자서 김어준이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김어준은 당시 정보 출처에 대해서는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이 정도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 말을 했고, 당장 미국 대사관 측은 제보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곧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 최민희 역시도 그 자리에서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몰랐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어쩌면 김어준과 최민희가 미리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로 사전 모의를 하고 자리를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그날 가짜뉴스는 엉성했고, 또 그런데도 최민희가 그걸 덥석 받아 먹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어준의 주장 직후부터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냐, 이런 비난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언론 시민단체들도 사실 검증도 없이 공론의 장에 올린 국회 과방위원장, 그러니까 최민희죠, 과방위원장의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시 아무런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재명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김어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김어준의 주장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서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짜뉴스였다는 것입니다. 1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민주당의 국방위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김어준의 암살조 운운하는 주장에 대해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건은 김어준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날 작성돼서 이재명에게도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그따위 잡스러운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가도록 오히려 방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에게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짜 괴담들이 퍼져나가서 민심이 흉흉해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은 높아질 것이고,
이재명이 보고받았던 14일 당일, 그러니까 그날 오후로 예정됐던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은 김어준이 주장한 상당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정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었어야 되는데 이중 계엄 이전에 실행됐던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소행처럼 꾸미려 했던 이유가 전시 계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야 작전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주장한 시나리오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산 무기를 장착한 북한 무인기를 공격에 동원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이 어렵지만 무인기에 무기 탑재라는 주장부터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의 상상력의 한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공격용 무인기의 절대 다수가 따로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자폭용 무인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기 탑재 방식 무인기는 세별 9, 아라비아 숫자 9입니다. 세별 9형밖에 없는데, 세별 9형은 실전 운용 능력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투기 수준의 대형 기체로 은밀한 공작에 부적합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건은 또 북한으로 위장할 것임을 강조하다 보니 발생한 설정의 오류로 판단된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이후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역시 남한에서 활동한 북한 공작원이나 무장공비들은 피하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통상 민간인 복장 또는 오히려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암살조가 미군 여러 명을 사살해서 미국의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을 확인한 결과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어준의 주장에 따르면 사살 계획의 중심에 있었던 부대는 경계를 풀어서 암살조 침투를 유도해야만 했지만 계엄 당일 해당 부대는 경계 근무 강화 지시를 2차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계엄 당일 야간 합동 근무 미군도 1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건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문건은 부대장이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면 부대 실정을 이 정도로 몰랐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자기 부대 내에서 미군이 사살됐을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절대 감내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대변인을 지냈던 부성찬 의원도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신빙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비화폰을 사용했는데 미국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비화폰을 쓰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성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아직까지도 충분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김어준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주는 어디를 가더라도 똥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김어준은 그날 과방위 창원고인으로 출석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장 출신인 김병주와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 등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그 사람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말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은 김어준의 어설픈 가짜뉴스를 일회용으로 활용하고 폐기 처분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래 이 정도 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최민희는 사과하고 과방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게 정상인데 민주당은 아직도 아무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은 당연히 손절해야 되죠. 손절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김어준을 손절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손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쯤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는 벌써 김어준의 손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어준이 워낙에 야권의 권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김어준의 가짜뉴스 생방송은 김어준과 최민희의 차원을 넘어서 야권 수뇌부가 모두 짜고 쳤던 고스톱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파들은 워낙에 그런 공작에 탁월한 실력을 보여줘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며칠 상간에 최민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런 부분을 지켜보면 아마 조금 더 민주당의 속내를 파악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